자, 2교시는 1교시하고 연결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교시에서는 이 why, what, how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 what을 도출하는 게 전략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why와 how, 즉 외부의 환경과 내부 역량, 즉 외부 환경은 플레이어들 간의 그런 분석, 경제학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how는 내부의 나의 매니지먼트, 자원에 대해서 어, 다루었고 이러한 것을 결합해서 what을 이제 도출을 하는데 이 what이 고객 가치이고 이게 전략이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을 우리는 경제학의 법칙이고 그건 사실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뭔가 최대 효과를 낸다는 거든요. 모순 관계죠. 그래서 보통은 내가 이 강점을 가지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면 효과가 떨어지죠. 그죠? 반면에 어,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하면은 효율이 효과가 좋아지죠.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이 효율과 효과를 같이 잡아내는 이 분야를 결국은 뭐죠? 혁신이라고 하죠. 왜? 어, 없는 것을 만들어내니까. 그죠? 그런데 이러한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니즈 기반의 새로운 것을 뭔가 제시하는 걸 우리는 new needs 이걸 혁신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러한 혁신적인 7P 또는 4P 믹스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창업학에서 하나의 그 방법론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창업 비즈 가치 평가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을 넘어가면 이 창업을 한 데 있어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 또는 목적이 이끄는 창업 또는 목적이 이끄는 아이템 즉 이 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미션 또는 기업에서의 그런 어떤 기업 미션은 결국은 누군가 구체적인 누군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손에 잡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어, 반면에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미션은 뭐냐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미션이라 생각하고 무엇을 할 거냐 물어보면 또는 이 회사는 떤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미션은 미션이라 보기에는 되게 두루뭉실했어요. 어떤 거냐면 세상에 기여하는 이론 로봇을 많이 만드는 거. 그럼 비전은 뭐냐면 잘 만드는 거. 이거는 미션과 비전이 아닙니다. 미션과 비전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어떤 것을 우리 회사가 하겠다. 이게 미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나는 우리 형이 만약에 우리 동생이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불편한 게 있었고 그래서 나는 그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마음에 한이 됐고 그래서 어, 그 가족을 위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기여하는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도 혜택을 보고 그러겠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게 미션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칫솔 공장에 제가 컨설팅을 갔는데, 그 칫솔 공장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그냥 칫솔을
잘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제가 이 회사의 미션이 뭐냐고 했을 때 그 칫솔 공장에서의 그 미션은 뭐냐면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우리 직원들 월급 많이 주는 게 미션이고요. 비전은 뭐냐면 월급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품을 잘 만드는 게 비전이에요.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은 결국은 똑같은 칫솔 공장을 하더라도 똑같은 칫솔 공장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똑같은 칫솔 공장을 하는데 미션을 이 칫솔로 인해서 세상에 충치를 없애는 그런 칫솔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그래서 세상에 충치를 없애겠다. 이게 미션이고요. 비전은 뭐냐면 그러한 충치를 없애는데 가장 효율적인 구조의 칫솔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이게 비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죠. 똑같이 칫솔을 만들더라도 어느 기업은 그냥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칫솔 만드는데 누가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그런데 후자는 이 칫솔을 통해서 세상의 충치를 없애겠다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실제로 충치를 없애는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했을 때 그런 형상의 제품을 칫솔을 만들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거죠. 어떻습니까? 똑같이 만드는데 한쪽에서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데 반해서 그냥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한 곳에서는 그런 미션과 비전만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도 박수를 받고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얼마나 사명감 있게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누가 한 거죠? 예, 창업자가 처음에 이 창업하기 전부터 자신의 철학이 그렇게 투영이 되었을 때 결국은 회사도 그러한 창업자의 처음에 창업은 한 사람이 처음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현대가 고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러한 철학이 투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러한 사상적 철학이 디파인이 되어 있을 때, 기초가 되었을 때 회사든 무엇이든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opportunity, T, certain, weak, strong 이게 결국은 뭐죠? SWOT, SWOT이죠. 그래서 이 SWOT 분석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장단점 파악하고 위협과 기회를 파악하여서 뭔가를 내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는 많은 밸류라는 관점도 있고 원가라는 정량적인 기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어, OS 전략이 있고요. OW 전략이 있고 그 다음 TS 전략이 있고 TW 전략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아주 깊이 있는 철학이 기반이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수학 형태의 수학 분석 형태의 틀에서 먼저 우리가 사업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느냐 화의 관점에서 효과가 가장 좋을 만한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그 대상의 어, 불편한 점은 뭐고 거기에서 그 고객들은 누구고 그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거기에 찾아지면 또 우리의 장단점을 또 찾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전략, 분야, 업종, 업태가 뭔가를 1차적으로 찾는 게 이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업종, 업태를 먼저 1차적으로 찾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략이 도출되는 게 이 수합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수합 분석이 전략이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창업 아이템이 도출이 되고요. 그 창업 아이템을 통해서 이제 어때요? 창업 아이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이제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 됨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외부 환경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화의 관점에서 이제 경제학 쪽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이제 필요한 거를 어, 찾아낼 건가? 그 관점에서 외부 환경 분석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그리고 어떠한 그 사람, 그 대상이 어떤 게 필요로 하는가? 그 필요라는 게 플러스적인 관점에서는 베니핏, 즉, 없는 것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가치를 제공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존 경쟁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한 게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는 거.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중요하고 파이 안에는 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이 불편한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을 하는데 자, 먼저 어, 사업에 있어 거시 환경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외부 환경 분석에는 거시 반대가 미시죠. 그래서 이 거시와 미시적인 관점에서 거시 환경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그 환경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트렌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트렌드가 뭐죠? 이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가 뭐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생각의 방식을 지배하고 우리의 그 생각의 결과로서 양식과 어떤 생활 문화 양식과 눈에 보이는 그런 유산들을 지배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거시 환경 분석 또는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산업 환경 분석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시나 산업은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산업 환경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거시 환경 분석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 거시나 산업이나 같은 말로 일단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또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PEST, Political Economy, Social Technology, 그래서 패스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거시환경 분석 또는 패스트 분석 또는 산업환경 분석 이거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는 우리가 그 신문을 생각하면 정치면, 경제면, 이코노미, 그 다음에 소셜, 사회면, 그 다음 테크놀로지, 기술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시간에 따라서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방향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그런 문화의 방향성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업종, 업태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겁니다. 즉 이 방향성에 맞는 업종과 업태에서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헛을 발굴을 해야지 사업할 가능성이 높죠.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즉 업종과 업태에서, 즉 문화의 방향성이 메인 스트림, 즉 한 3년에서 5년 문화는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3년에서 5년 또는 우리가 10년 후에 이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트렌드의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인데 이게 한 10년을 우리를 지배하는 문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메가 트렌드와 그 안에서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업종과 업태가 결정이 돼야만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해도 앞으로 준비해서 성공하는 것이 보통 5년에서 10년은 걸리는데, 그 5년에서 10년 후에 성공할 영역을 찾는 것이 거시 환경 분석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거시 환경 분석을 통해서, 즉 패스트 분석을 통해서 또는 산업 환경 분석을 통해서 업종과 업태를 분석한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과 업태가 분석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분야에서 미시 환경 분석 또는 누가 메인 플레이어인가, 이거 즉 거기에 메인 플레이어, 즉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업체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업종과 업태에서 그것을 대체할 대체품이나 대체제 또는 대체자, 대체 가능한 또 업종이 또 있을 거고, 이러한 어, 분야별로 메인 플레이어를 검토하는 것을 우리는 미시 환경 분석이라고 보면 되고, 구체적으로 5개의 분야, 저 공급자 측면, 그리고 수요자 측면, 그 다음에 거기에 메인 플레이어들, 그리고 그 업종을 대체할 어, 대체 대체 가능한 업종 또는 그 업종 내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할 대체제, 요 5가지를 가지고 서로의 그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관계를 분석을 통 상관관계가 아니고 관계를 분석해서 그 업의 업종 업태의 어떻게 보면 사업 환경을 판단하는 게 Five Forces라고 하고요. 3시 분석은 뭐냐면 회사, 그 다음에 경쟁자, 그 다음에 고객, 요 세 관점에서 분석하는 걸 3시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미시 환경 분석은 이미 거시 환경 분석을 통해서 업종과 업태가 결정이 되었으면 그 안에서의 사업 환경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어떻게 보면 성공 가능성을 한번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그 사업 미시 환경이 좋다는 거죠. 즉 경쟁자가 좀 적고, 그리고 고객은 많은데 경쟁자는 적은, 그리고 공급자는 많고, 그러면 제가 공급은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고 또 가격은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그러한 어떤 메인 플레이어 간의 어, 지정학적 구도 또는 역학적 구도를 분석하는 것이 미시 환경 분석입니다. 그래서 거시 환경 분석은 메가 트렌드와 트렌드, 즉 문화 분석을 통해서 업종 업태를
결정한다면 미시와 환경 분석은 그 업종 업태 내에서 메인 플레이어들 간의 역학 구도를 분석을 통해서 사업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사업이 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분석하는 거고, 이제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뭐죠? 업종 안에서 업태 안에서 그 메인 플레이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 주기를 분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품 수명 주기를 분석을 하면 뭐가 나오죠? 우리가 진입할 시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시장 점유율을 분석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업종 업태에서의 시장 매력도를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 매력도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뭐죠? 방향이 있죠. 방향이 각도가 있죠. 이걸 뭐죠? 시장 성장률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시장 성장률을 다음에 이 화살표의 굵기가 있죠. 이거를 우리는 파이라고 보면 돼요. 시장의 그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이 기울기, 이 시장이 이렇게 곡선을, 포물선을 이룰 텐데, 이 시장의 그 성장률과 그 다음에 굵기와 그 굵기 안에서의 점유율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시장에서의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러한 네 가지 정도가 시장의 매력도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매력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고 거기서 우리가 시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고, 그래서 점유율은 어느 정도고 시장 성장기는 시장 성장률은 어떤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예전에 우리 경영지도사에서 보완적 평가와 비보완적 평가를 배웠는데, 이러한 보완적 평가 또는 비보완적 평가를 통해서 시장의 매력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업종 업태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그러한 매력도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는 거죠. 업종 업태 내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그 분야가. 그렇게 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제 내부 화우 관점에서 내부의 efficiency, 즉 자원을 분석을 하는데, 처음에 미션이 명확하고 비전이 명확하고 목표가 명확해야 되죠. 그래서 미션, 비전, 목표가 이제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분석하는데, 우리는 이런 핵심 역량은 뭐냐? 사람, 기술, 자금, 마케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분석을 합니다.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사람, 기술, 자금, 마케팅인데 위에서 보면 우리의 강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비교 분석을 하게 되죠. 즉, 비교 분석을 한다는 것은 경쟁자 대비 비교 분석이기 때문에 이 미시 환경에서요, 경쟁자 간에 어떤 분석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차용을 해서 핵심 역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강점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서 메인 플레이어들 간의 비교 분석을 할 때 여기서 사람, 기술, 자금, 마케팅 관점에서 이 밸류체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제품화 단계, 즉 공급을 받아서 제조를 해서 유통을 해서 판매까지 그 과정에서 사람, 기술, 자금, 마케팅이 경쟁자 대비 어떤가, 이것을 분석하는 걸 우린 핵심 역량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핵심 역량 분석은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 환경 분석할 때
이게 그 데이터가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쟁자 대비 분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찾아내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IP 가치 분석이라는데 테크놀로지 로드 맵이라고 합니다. 즉, 이 기술 로드맵 분석을 통해서 경쟁자 대비 우리가 어떤 특허적인 강점이 있는가, 기술적인 차별화가 있는가 이런 걸 분석을 하면 결국은 이때 특허 출원이라는 그런 아이템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내부적인 분석이 끝나면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의 자료를 취합해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간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9블럭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게 9블럭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수업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할 거니까 지금은 이러한 9블럭을 가진 9개의 칸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툴을 통해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에서 간이 사업 타당성 분석으로서 5가지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매출 대비 어떻습니까? 사무실 비용이 매출하고 어떤 관계인가? 인건비가 매출하고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또 자본이 투입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본이 매출과 자산 대비 매출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만 해도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모델이 결정된 게 아니고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 모델이 포함 있는 업종과 업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 이러한 업종과 업태에서의 시장 매력도와 그 다음에 내부 환경으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술성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향후 매출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이게 간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이 되었을 때 이제 여러 개 업종 업태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시장 매력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종합해서 가장 업종 업태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또 가치가 높은 분야의 업종 업태를 선정을 해서 선정하는 게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종 업태 여러 케이스의 업종 업태가 있는데 그것을 분석했더니 가장 좋은 업종 업태의 아이템이 있어요. 그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스왑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전략 도출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전략 도출을 하는데 그때는 7P나 4P 믹스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이 메가 트렌드를 감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감안해서 대충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수합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OS 전략 여기 뭐가 있고 OW 전략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TS 전략은 어떻게 되고 TW 전략은 어떻게 된다.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서로서 도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략이 도출이 되면 그 도출된 전략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케팅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STP 분석, 즉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즉 구체적으로 어, 누가 필요한가 관점에서 필요한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요.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시장 매력도가 높은 집단을 타겟팅을 하고요. 그리고 그 타겟팅을 하는데 시장 매력도뿐만이 아니고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장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타겟 그룹을 타겟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겟한 그 그룹의 니즈를 기반으로 어떤 구체적인 제품 포지셔닝이 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 이미지는 어떤 게 돼야 되는가 이게 P거든요. 포지셔닝. 요까지 나오면 여기선 정량적인 게 아니고 정성적입니다. 정성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구체화된 7P 또는 4P 믹서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솔루션이죠. 이것을 제시를 하는 것이 8단계입니다. 8돼 있죠.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아이디어죠. 이게 사업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아이디어가 나온 이것을 우리는 기술 사업화 1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업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게 제가 이 설명한 이러한 수업을 듣기 전에는 단순히 그냥 집에 가다가 뭐 생각났다든지 뭐 목욕탕에서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든지 그 정도로 단순하게 어, 오해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부터는 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은 벌써 이 단계에 이런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사업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7P 또는 4P 믹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 거죠. 기술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다 보니까 뭐가 나오죠? 거기서 우리의 그 핵심 노하우가 축적이 됩니다. 그걸 우린 포엠 관점에서 사람기술 자금 마케팅 관점에서 특히 어, 메소드 기술이 축적이 되게 되고요. 경험 기반의 기술이 그래서 요런 경험 기술이 축적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프로토타입이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3단계 프로토타입이 구현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는 구체적인 프로토타입도 있고 구체화된 타겟 고객도 있고 그 타겟 고객층에 대한 시장이 검토가 되는 거죠. 언제 되느냐? 벌써 업종 업태에 대한 시장 매력도는 분석이 됐고 그 시장 매력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타겟 고객 그 시장 점유율이 예측이 되니까 매출이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R&D를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제품이 가능할까 이 비용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기술 분석입니다. 구체화된 기술 분석이 되면 매출 대비 비용 하면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분석 이게 결국은 사업 타당성 분석 또는 이 빨간색만 읽으면 사업성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은 다른 말로 수익성 분석이나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기업 기술 가치 평가라고 합니다. 이 제품이 하나만 있고 그러면은 제품 가치 평가가 되고요. 그 제품 안에 든 기술을 평가하면 기술 가치 평가가 되고요. 이 제품들을 다 포함해서 합계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기업 가치 평가라고 해서 이런 걸 다 합해서 기업 기술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기술 가치 평가가 되면 이 사업의 매출도 나오고 비용도 나오고 수익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치도 나오고 이러한 회계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자 여기서 보면 수학 분석 나왔죠. 그죠? 사업 분석 나왔죠. 그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마케팅 전략 나왔죠. 그리고 업종 업태에서 시장 매력도 나왔죠. 그리고 우리의 강점 약점도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기술 로드맵도 나왔죠. TRM. 이러한 것들 다 고려해서 그리고 어 이제 수익성 분석까지 되니까 어, 몇천 년도에 걸쳐서 사업 어, 투 뭐죠? 투자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까지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간트 차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가 나온다는 것은 이 단계를 이렇게 다 거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조합했다. 맥락에 맞도록 그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편집을 한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기까지 아이템이 이 4P, 7P 이 단계를 거쳐가 R&D를 거쳐가지고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계획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은 결국은 이 사업계획서 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완성된 사업계획서는. 그리고 그 전에 업종 업태 레벨에서 이러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이 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사업 아이디어 개발 방법론상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 즉 기업 기술 가치 평가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여러분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부분을 이 수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